안녕하세요. 제4회 경기마을 미디어 축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2부 순서는요, 2022년 지역 미디어 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을 미디어 현황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요,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허경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김수연 공동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미디어 센터 윤혜숙 과장님과 고양 이 팟캐스트 이현주 대표님께서 패널로 참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허경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 지역 마을 미디어 현황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짧지만 의견을 패널 분들과 나눠보는 세미나 사회를 맡은 허경이라고 합니다. 30분 안에 저희가 조사해온 그리고 고민해온 내용들을 설명드려야 해서 김수연 연구원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잘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나 과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서로 다시 다 경기도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께 또 전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의 목표는 오늘 뭔가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가져왔던 고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 이후에 올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경기도 많은 지역 미디어 센터 그리고 각각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 미디어 참여자분들이 더 많은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는 게 목표이고 저희도 이제 그 활동에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분의 발표 또는 PT 쇼를 우리 김수연 연구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도 마을 미디어 현황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저는 김수연입니다. 이번 현황조사를 수행한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오늘 자리에서는 저희가 진행했던 현황조사 결과 부분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트는 연구 개요에 대한 내용도 설명 조금 드리고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미디어 센터, 공동체 라디오, 미디어 교육, 공동체 상영 이런 단어들 익숙하실 겁니다. 시민사회 단위에서 먼저 시작된 활동들인데요. 중앙이나 지방정부 같은 공공영역에서 이것들을 정책화해서 지원하면서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자라나게 된 활동들입니다. 오늘 얘기할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마을 미디어라는 용어가 공공정책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된 우리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이라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부터였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부터 마을 미디어에 대한 공공영역의 지원 사업들은 전국에서 확대되어서요. 현재 전국의 25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서 마을 미디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미디어를 공공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됐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단절된 동네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나 마을 방송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재난 시기에 관련 정보를 나누기도 하는 이런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공동체 미디어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이나 성남, 부천 같은 기초지자체에 있는 지역 미디어 센터들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디어 센터 차원에서 경기도 마을 미디어 현황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되었기도 했고요. 2020년부터는 마을 미디어의 제작과 또 유통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을 미디어 콘텐츠들은 유튜브나 팟빵 같은 플랫폼에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에서 소개가 되거나 또 수도권 지역에 송출되는 라디오인 TBS FM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방송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마을 미디어 지원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미디어 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을 미디어 현황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같은 큰 이슈도 있었고 미디어의 특성상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변화들을 파악하고 현재를 잘 진단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모색해 보고자 이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황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 미디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마을 미디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런 현황도 살펴보면서 미래를 전망해보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큰 연구 목표였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비롯한 문헌 자료,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이론적인 논의들을 정리했고요. 마을 미디어 참여자 83인과 마을 공동체 참여자 29인, 경기도 지역의 7개 미디어 센터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인터뷰를 통해서 마을 미디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요. 마을 미디어 전문가들에게 미래의 전망이나 전략과 관련한 의견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 이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마을 미디어의 개념과 가치들을 정리했습니다. 또 설문과 인터뷰 결과들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정리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미디어 지원 정책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또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지원이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이 연구의 내용들을 결과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황조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연구 보고서의 내용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짧은 듯해서 마을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쉽고 또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구의 시사점과 결론 위주로 요약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과 성숙입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문헌적으로 살펴보면요.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마을 또는 생활 영역이라는 범주의 지리적 공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유하는 미디어이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미디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커뮤니티이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매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동네에서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매체를 직접 만들고 또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의미나 가치 또 비전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영 기반들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조직이나 단체로 성숙해 가기 위한 단계별 전략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꽤 있었지만 아직 마을 미디어가 이런 단계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런 단계 모델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요. 이전에 있었던 지역 공동체 활동의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성장 과정 및 주민 참여 수준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 모델을 참고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의 결과 경기도 내 마을 미디어는 태동이나 형성기, 발전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미디어 활동은 오랫동안 또 차근차근 참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장보다 지금 단계에서 채울 것들을 잘 채우고 나아가는 성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을 미디어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몇 개인지 이 콘텐츠들의 조회수가 얼마인지 세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치와 의미들을 살펴야만 그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지원책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마을 미디어 참여자들은 자주 만나고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마을 미디어 활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도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비나 운영비들을 잘 마련하고 상위 많은 활동가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지속 가능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서 본 5단계 모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4단계인 정착기에 이르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지원 정책은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설문 결과에서도 마을 미디어를 처음 접한 계기가 미디어 센터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디어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미디어 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마을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공동체가 많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즉, 계기가 마련되면 마을 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분들이 꽤 많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기관에서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참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수요자 중심의 마을 미디어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그 지역 미디어 센터 스태프들에게도 설문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미디어 센터가 가진 이런 지원의 여건이나 재원 같은 것들이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마을 미디어의 특성이나 강점들을 살피고 이런 강점은 잘 살리면서 지금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요. 보이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개념도의 형태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기관들이 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미디어 센터와 연계된 마을 미디어 참가자, 또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자, 또 아직 지원이라는 연계고리가 만들어지진 않은 참여자들, 또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센터나 공동체 라디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기관들, 경기도에서 지역 미디어 센터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이렇게 많은 기관과 참여자들이 마을 미디어 활성화의 주체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지만 각 부서들과 기관들을 이어주는 협업 체계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다른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즉 수요에 맞는 지원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 센터 외에도 생활문화 시설이나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 시설처럼 마을 미디어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도 한 곳 있고요. 곧 4개소가 더 개국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경기도는 마을 미디어 지원 시설과 정책들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지원 주체들이 자기 활동 지역에서 각자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경기도 전체를 다 같이 보지 못하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단계를 거치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단계의 마을 미디어와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 정책의 외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을 미디어를 지속해 나가게 하기 위한 영양소가 불균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도표처럼 마을 미디어의 성장은 단계별로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가 조응하고 또 중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지원 정책들을 고민하고 또 정책 간에 서로 연계하면서 공백을 없애 나가는 중첩적인 지원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경기도 마을 미디어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과 전략, 과제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이런 마을 미디어의 성장에 맞추어서 지역 미디어 센터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역 미디어 센터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해온 마을 미디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미디어 센터가 계속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역량을 키워야겠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기획하기 위한 솔루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태프들의 역량도 키워야 되고 수요에 맞게 지원 사업의 내용과 절차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미디어 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마을 공동체나 생활문화, 복지와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만들면서 지역의 마을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랜을 수립하고 또 이를 추진하는 미디어 지원의 허브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미디어 센터가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시, 군 차원에서 지역 미디어 센터와 함께 소통하고 지역 미디어 센터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들도 또 다시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 미디어 참여자들은 이런 공공 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입니다. 정책의 수행을 중심에 둔 계획이 아니라 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맞춤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수요자들의 발전 단계에 잘 맞춰진 지원 정책을 세우고 역량 있는 민간 단체나 다양한 지원 주체들이 참여해서 또 그 역할을 나누고 성장의 단계가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지원 체계들도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시군에도 다양한 단계의 마을 미디어가 있고 또 각 마을 미디어마다 각자의 특성과 여건도 서로 다릅니다. 당연히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공급형이 아닌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기획된 단계별 지원 전략이나 정책의 연계나 분담 같은 이런 실행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중복 지원이라는 공급자의 재원 중심적인 논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이고 정량적인 지원 사업은 참여자들의 의지와 사기를 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겹게 일궈온 참여자들의 성과가 빛을 못 발하고 사그라들지 않도록 수요자들을 지원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활동을 지지한다라는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마을 미디어만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도 필요합니다. 마을 미디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여건들을 고민하고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미디어에 특화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마을 미디어에 특화되어 있는 공간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미디어 스튜디오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정적 활동 공간이 없는 마을 미디어 참여자들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기획이나 수립은 이런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수원이나 고양, 성남 등 시단위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나 경기 서부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등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들이 이미 일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단계의 마을 미디어들이 서로 만나고 상황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대화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지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을 미디어 참여자들이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마을 미디어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들을 또다시 잇고 연결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즐겁고 신나게 또 진지하면서도 설레게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마을 미디어 축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기 마을 미디어 축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마을 미디어의 참여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도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여자들이 마을 미디어의 또 다른 참여자들을 만들어내고 참여자들끼리 서로 돕고 배우면서 다음을 모색하는 발견의 장으로서 경기 마을 미디어 축제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미디어 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을미디어 현황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매우 특수한 현황 그리고 경기도만의 지원 정책이나 체계의 특성들을 가능한 만큼 확인한 다음에 진단을 또 내려보고 과제도 설정해 보고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텐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15분에 맞추시기 위해서 많이 연습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역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뭐 미디어 센터와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해서 지역 분들을 만나는 일이 잦은 편인데요. 갈수록 또는 여전히 차분하게 아니면 되게 뜨겁게 마을 미디어 활동을 지속하고 있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길게 보면 한 25년 그리고 마을 미디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건데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한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해 해야 하지? 계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전국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의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를 경기도와 경기도의 산하 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이렇게 미디어 센터들과 함께 만든 자리 판을 열었던 거죠. 그게 이제 경기도의 특성일 겁니다. 근데 이 특성들을 이제 발표자께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 차원의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뭐 특성은 다양하지만 그것도 최초 또 유일한 사례이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관내의 시군에서 운영 중인 지역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근데 아직은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또 서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마을 미디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은 꽤 많고 이게 이제 경기도의 어떤 특성 현황의 특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을 주셨지만 그리고 더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보겠지만 마을 미디어를 지지하고 마을 미디어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러 주체들은 서로 만나서 협력하자.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마을 미디어의 지금 상황에 맞게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초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지원하는 기관 시설들도 성장할 수 있다. 또는 성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 스스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건 우리다. 그러니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자. 뭐 그거를 이제 표현하시기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맥락 속의 세부적인 것들은 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토론을 이어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은 경기도의 약간 특성에 맞게 성남시에서 마을 미디어 지원을 포함한 여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성남 미디어 센터의 윤혜숙 과장님이 패널로 나와서 발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 뭐 성남 미디어 센터 또는 본인의 고민들을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고향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오랫동안 다양한 영역들을 만나며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이현주 선생님께서
이현주 선생님한테는 5분이 아니라 한 50분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얼마나 이 하실 얘기가 많으시겠습니까? 5분 동안 뭐 짧지만 의견을 좀 듣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리는 정리하고 이후에 과제로 남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현주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5분 정도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오버하셔도 네, 양해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고 있는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입장은요, 시민 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시민으로서 경기 서부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마을 미디어 거점 공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마을 미디어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과 나누고 싶은 한마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기 서부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된 건 다양한 마을 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그 결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같이 가는 시민 그룹들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고양시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미디어 예산 지원의 형평성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도 있고요. 거점 공간도 있기 때문에 거점 공간이나 지원센터가 없는 인근 지역의 서부 권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필요로 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실제 그 시민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관계성, 연대들이 중요한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마저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좀 마을 미디어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을까? 그 시민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들을 혼자가 아닌 여럿이 좀 같이 고민해보자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를 하게 되어 부분들이 있었고요. 요즘 피로 사회로 뭐 네트워크를 동네도 아니고 서부 권역까지 해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텐데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는 역사성, 관계성 여기까지 가봤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을 미디어 공감 그룹들을 내가 선자리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지치지 않고 지향성을 갖고 컨텐츠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가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도 있고 지역의 고양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오픈 스튜디오들이 있는데 왜 독립형 공간들을 필요로 할까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지실 텐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마을 미디어는 대형 미디어 생태계와는 달리 공동체성, 그 다음에 가짜가 아니다. 의 부분들을 팩트를 체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는 이야기. 거기서 시민들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기존의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의 형태로 시민들이 관리의 대상이기보다는 원형
원형 체계 안에서 같이 평평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형으로 오히려 생활 미디어, 생활 네트워크들이 그곳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전문 기관과 이 부분들이 협력 체계,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좀 지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이 부분에 한마디를 좀 덧붙이자고 한다면 미디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사람에 대한 미디어, 사람 책만큼 중요한 미디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지원 사업의 형태는 여전히 활동, 사업 중심, 소모성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생활형 콘텐츠고 그리고 작고 깨알 같은 그 콘텐츠들이 방대하게 모여 있다면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책, 사람 미디어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제도적인, 독립적이지만 제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들과 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관리자형, 이제까지 비교, 경쟁, 이 사다리형 체계의 지원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대형 미디어의 생태계와는 다른 마을 미디어만의 고유의 생태계성을 좀 보장하고 이 부분들을 파트너십을 좀 구축해서 함께 협력의 체계를 구축해가면 어떨까? 그리고 공동체의 규모가 점차 다양하게 쪼개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큰 공동체, 큰 규모의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민 간 협력 체계형으로 좀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가 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의 전문가 그룹들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음을 좀 피력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대형 미디어의 그 매끈매끈하고 화려한 스킬들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민 미디어, 마을 미디어가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날 것 그대로의 사람 모습, 그다음에 동네 모습, 이야기의 역사를 담아가는 투박하지만 울퉁불퉁한 마을 미디어 고유의 매력들을 같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화려한 기술과 이것에 포장하는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그 안에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같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에 좀 집중하고 같이 경청하고 동행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같이 하면서 이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어떠한 활동을 공익 활동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미디어를 담아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담아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활동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거기까지 그 목소리를 담아가고 노력하시는 그 활동에 응원과 따뜻한 위로 전해드리고요. 때로는 맹목적이지만 이제는 맹목적인 부분 외에도 나를 챙기고 그리고 느슨하지만 지속지향성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려보고요. 혼자의 섬으로 계시기보다는 마을 바깥에 연대와 응원, 따뜻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마당에 나와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현주 선생님을 패널로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현황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이미 경기 서부권에서 하고 계셨던 거죠. 역시
현장보다 앞서 나가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오늘 발표 제목도 사업이 아니라 사람인데요였나요? 네. 그 취지에 맞는 이제 생각과 그리고 함께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분들에게도 당부와 함께 하자는 사람 중심으로 함께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독립적인 공간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디어 센터 이거 보면서 조례를 봤는데 모든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있는 조례 중에 그런 지역에 있는 생활 문화 공간에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이 벌어지게 지원하는 거를 미디어 센터의 역할로 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그런 고민에서 반영됐을 거고 그게 좀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는 걸 또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도의 매우 특성 중에 하나인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 윤혜숙 과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미디어 센터의 윤혜숙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지역 미디어 센터나 마을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가 구성된 지 한참 되었고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자치와 분권의 영역에서 기초와 광역에서도 각 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긴밀히 준비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를 지나고 나면 경기도는 신규 센터 미디어 센터들이 이제 4개가 더 개관하면서 총 11개의 지역 미디어 센터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도 이제 총 5개의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지금 뭐 현황조사에서 총 몇 개의 마을 미디어가 나왔죠. 예, 아무튼 지역 단위에 수십 개의 마을 미디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각각의 주체들이 각 당사자들이 좀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벽치지 말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안과 정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그 사업의 명을 보면 지역 미디어 센터 뭐 조성 사업, 지역 미디어 센터 유통 지원 사업, 지역 미디어 센터 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원들이 지역 미디어 센터에 좀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제 종사하는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지역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마을 미디어가 기초에서 저희가 몇 개 단체 몇 개 기초에서는 이제 자체의 네트워크가 있고 이렇게 서부권의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 미디어가 좀 더 확산이 되려고 하면 그런 네트워크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원 사업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묻고 정책을 나아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뭐 센터들도 기초에 있는 센터들도 연차들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정책들도 다르고 지역의 특성들도 다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역 단위에서 그런 어떤 그 지금 이제 연구 결과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단계별 성장 과정에 맞추어서 각 센터들이 지역들이 어떻게 마을 미디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다시 한번 조금 더 긴밀하게 좀 관여하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 단계별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 이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4년간에 했던 이런 사업들의 발전 방향을 조금 더 큰 뭐 이렇게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마을 미디어 공동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로 이제 마을 미디어 축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잘 안 됐고 올해도 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마을 미디어 축제라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당사자들이 되게 그 주체가 되어서 준비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즐겁게 만나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간의 이제 경기 마을 미디어 축제는 좀 당사자들이 주체로 좀 나서는데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좀 지역 PD들이 조금 활동가로서 참여했던 것들 그런 노력들은 좀 제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요. 각 지역에서 그 1년간의 사업들이 이런 그 축제로 조금 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이 좀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추고 함께 간다고 하면 경기권에 있는 마을 미디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을 지역 센터에서 일하면서 10년 동안 했는데 이 센터들 센터들도 사실은 이제 그 예산과 인력의 한계도 있는데 특히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거점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적은 상황에서 되게 이제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거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가 함께 어깨를 이제 나누고 힘을 모아야만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연구 용역이 이제 일단락 됐다고 하면 이것이 좀 사실은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지역에 가서 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이렇게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더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역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명시한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만 더 고도화되어야 되겠죠. 경기도 그 지원을 통해서 바뀐 경기도의 상황에 맞게 고도화돼야 될 거고, 그러면서 경기도의 시군의 미디어 센터들이 모든 걸 떠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고 나누되 미디어 센터는 또 새로운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게 서로 같이 지속하면서 성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 미디어 센터의 입장에서 용기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센터에 계시는 이걸 보실 스태프들은 센터만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이제 다시 또 센터들하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윤혜숙 과장님과 함께 우리 경기도에 있는 센터들과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자료 보고 저도 연구에 자문으로 참여하고 하면서 발표 자료 중에 그 경기도 마을 미디어 지원 연계 현황에서 이렇게 그림을 개념도를 그려주신 게 있었는데, 저는 이 연구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을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의 신분으로, 미디어 센터의 직원의 신분으로, 그리고 주민의 신분으로, 참여자의 신분으로, 마을 미디어 활동가의 신분으로,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사업자의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이 연구를 했던 연구원들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그분들을 서로 만나면서 확인하게 했어요. 저쪽에 저런 분들이 계세요. 저쪽에 저런 분들이 계세요. 이 상황들을 갖고 어떻게 다시 협력해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두 분 패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경기 마을 미디어 축제에는 여기보다 더 확인된 분들이 추가되어 다 같이 기획해서 다 모여서 서로 활동과 고민을 나누는 즐거운 자리가 내년 마을 미디어 축제는 그렇게 준비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번 세미나와 연구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제가 사회자로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발표자 패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미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활동가들의 모임 구심점이 되고 있는 지역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2부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마련된 특별 강연 영상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3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